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개업을 할까요? 아니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계공 밑으로 들어갈까요? 이런 질문이 있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럼 소공으로 들어간다면 나의 급여 조건은 어떤 게 맞나요?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셨다.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 나 어디로 가야 되겠다,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.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자, 일단은 공인중개사라 함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. 계공, 소공. 계공은 개업을 했다는 거죠. 이 사람이 대표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합동사무실도 있습니다. 요 합동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기에 자격증을 걸고 자리세, 자리값 이런 거를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. 자리세를 내고 뭐 30만 원부터 뭐 엄청 좋은 곳이다 그러면 뭐 한 50만 원, 100만 원까지 요 자리세를 내고 합동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그냥 내가 목 좋은 곳에다가 차려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 소공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.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급만 있는 경우도 있고 많진 않아요.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율제, 그리고 세 번째는 입금제. 요거는 다른 동네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합동사무실이랑 그 느낌은 비슷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도장비라고 하나요? 대표의 도장만 갖다 쓴다 이거예요.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저는 뭘로 시작을 했었냐면 요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. 제가 들어갔었을 때 기본급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인센티브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첫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3개월 뒤에는 요 인센티브 뭐 8대2, 7대3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곳이었습니다. 아무튼 제가 이 월 100만 원을 수습기간 동안 받으면서 어떤 일을 배웠냐, 놀라실 수 있어요. 첫 번째, 복사하는 걸 배웠습니다. 제가 프린트 출력을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복사를 하는 업무를 맡기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키 불출, 입주장이었거든요. 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체력 소모가 심한 그런 운동을 했다. 나는 100만 원을 받고. 근데 제가 2주 정도 있다가 사무실에 내 앞에 있는 그 2명 6개월 8개월 된 사수의 그 실적을 알게 되었어요. 기본급 받고 100만 원에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아서 뭐 한 200에서 300 벌더라. 저는 2주 만에 나왔습니다. 왜냐면 제 사수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인데 그곳에서 200, 300을 번다는 게 나는 이거보다 더 벌 자신은 없는 거야. 나도 열심히 하면 200에서 300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곳에서는 2주 만에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군데 이렇게 가봐요.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였냐? 비율제였습니다. 비율제였는데 뭐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뭐 5대5, 6대4, 7대3 여기에 밥값을 지원을 해주고 광고비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5대5로 해. 그리고 너가 뭐 얼마의 매출을 낸다면 그때부터는 6대4로 해줄게. 근데 네가 뭐 몇 년 동안 있으면 내가 7대3으로 바꿔줄게. 이런 식으로. 듣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.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월 매출을 1000만 원을 찍었다. 그럼 5대5니까 이렇게 제가 500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죠. 뭐 열심히 하면 6대4, 7대3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구조고. 근데 비율제라는 것도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제가 입사를 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. 내가 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. 제가 거기 간 곳에서 두 번째 갔던 곳에서는 이 비율제는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. 근데 여기를 갔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 그분들끼리 밥을 먹으러 나오는 곳이에요.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해 나오는 곳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도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. 뭐 손님 이런 거보다도 그 전날에 저녁에 있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현타를 많이 느꼈어요.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처음에 자격증을 따기 전에 그때 생각하는 부동산은 막 바쁠 것 같잖아. 엄청 바쁠 것 같잖아. 막 전화 막 수없이 오고 막 계약서 계속 쓰고 막 뒤에 대기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.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에 만약에 나는 지금 입사를 했다. 너무 좋은 곳에 들어가신 거고 저는 운이 안 좋았던 건지 아무튼 결국에 점심을 계속 먹다가 거기도 한 2주 만에 나왔어요. 내 이 정도 일을 배워가지고는 나 도저히 대표랑은 못 나누겠는 거야. 나는 솔직히 그랬어요. 배웠다고 볼 수도 없어요, 여러분. 배웠다고 볼 수도 없게 제가 다 했습니다. 제가 다 해서 요 정도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입금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. 도장 이렇게 하고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또 여기 했죠. 그랬더니 뭐 돈은 좀 벌긴 벌어요. 못 버는 건 아니야. 근데 뭔가 체계적이진 않지. 내가 생각한 부동산이랑 너무 다른 거야. 제가 생각한 부동산은요, 자격증을 땄다고 하면 손님들이 내 말을 좀 신뢰해주고 그리고 내가 좀 약간 전문가인 느낌도 나고 뭐 이런 걸 바랬어요.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. 제가 이 입금제에서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문따개야. 나는 문따개. 그냥 문만 따주는 사람이에요.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까지만 해도 자격증이 없어도 될 것 같더라고. 왜 땄나? 내가 굳이 왜 땄지? 뭐 안 따도 됐었을 것 같더라고요.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부동산에 대한 회의감이 막 들면서 그랬었습니다.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. 저 이때 한 6, 700 벌었던 것 같아요. 600에서 700. 그 다음에 저는 머리를 썼어요. 요거 내 지인을 데려와가지고
사무실에 들어가야 되겠다. 자리세만 내고. 그러면 나는 못해도 월 1,000은 벌 수 있겠는데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럼 봐봐요. 나 600에서 700 돈 벌죠. 그리고 내 지인을 데리고 왔어. 그 친구가 한 600에서 700을 번다 그러면 뭐 6대4 이렇게 떼주고 하면은 제가 벌 수 있는 돈 거의 1,000만 원 맞죠? 맞나요, 여러분? 그렇게 해서 합동사무실에 들어갑니다. 여기 대표님은 자기의 그 상가의 그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. 그리고 저는 내가 아직 차려도 될까? 나 차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합동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제 지인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금액은 제가 30 그리고 제 지인 거 30 이렇게 해서 총 60을 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.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.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됐나? 그분이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제가 물건지가 되고 그리고 상대 측 부동산이 이 사무실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럼 저는 이제 합동 사무실이니까 같이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었죠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상대편 부동산이랑 지금 이 합동 사무실의 이 대표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. 이해가 가세요? 내가 A고 우리 합동 사무실 대표가 B야. 근데 나랑 공동 중개를 한 C랑 B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던 거야. 이분 이러셨으면 안 됐는데 여기서 결국 계약서를 못 썼어요. 저쪽 가서 써라? 뭐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이게 제 일이었으면은 그냥 버텼을지도 몰라. 근데 이거 제 지인을 데리고 왔는데 요 지인의 물건에서 요런 상황이 난 거예요.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죠. 왜냐면은 이 B에서 얘기를 하더라고. 앞으로는 여기 데리고 와서 계약서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면은 나가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당장에 나오고 그 옆에 있는 반지하 사무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에는 두 가지가 있죠. 물건지 부동산과 아니면 손님 측 부동산. 반지하 부동산에서 물건지 부동산이 되기는 조금 힘들었어요. 손님 측 부동산으로 지인과 함께 엄청 열심히 잘했어요. 잘했는데 저는 이때 슬럼프가 왔어요. 저는 슬럼프가 와서 아예 부동산 이 중개업을 그만하려고 했습니다. 뭐였냐면 너무 많은 얘기를 푼다 그죠? 한계에 봉착했습니다. 더 이상 매출이 늘지 않는 거야.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맨날 똑같은 거야. 맨날 똑같은 업무, 맨날 똑같은 매출. 이 중개업은 내가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하는 게 더 좋았었을 건데 너무 일찍 시작했나 보다. 나 지금이라도 다른 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으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. 찰나에 요건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. 귀인을 만나요. 귀인을 만나서 부동산에 대한 시야가 완전히 탁 트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.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1층 부동산으로 오게 됩니다. 그때부터는 물건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손님 측 부동산보다는 물건지 측의 그런 부동산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여기 칠판 여기 있는 요 사무실까지 오게 되었는데요. 너무 기니까 일단 요런 얘기들이 더 중요했었으니까 오늘은 요런 거를 알려드리고,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급여가 중요하죠. 당연히 뭐 5대5, 6대4, 7대4 뭐 100의 인센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한데 저는 중개업은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생각보다 부동산이 굉장히 폐쇄적이라서 누가 잘 알려주지 않아요. 많은 분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막막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공동중개 부동산 실장님들에게 제가 이때까지 겪었던 부분들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. 왜냐면 그분들도 이게 느끼는 게 다 비슷해요. 그리고 중개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냐? 있어요. 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귀인 만나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 거보다는 중개업을 이왕 이제 하기로 시작을 마음을 먹었다면 좀 더 넓은 세계, 좀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고 이 일을 시작하면 좋겠다. 그리고 결국에 이 소속되어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차리는 게 나아요. 책임감도 다르고요. 당연히 돈벌이도 다르고요. 이거는 완전히 내 삶이랑 직결이 돼 있는 거거든.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절실하고 간절해요. 계곡은. 그럼 소공이 덜 간절하냐? 그건 아닌데 여기는 아마 차려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. 이 뭔가 말로 다 못하는 그런 게 있어.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훨씬 낫다.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.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, 질문, 고민들 이런 거 있죠. 전부 다 똑같이 겪고 있고 저도 겪었고,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여기 소장스쿨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요런 내용들, 요런 거를 제가 매일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. 바쁠 땐 못 알려드려요. 근데 한가할 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진짜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채팅방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중개업을 키워나갈 것인가, 정말 직설적으로 내가 어떻게 돈 벌 건데, 내가 어떻게 돈 벌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오픈 채팅방입니다.
여러분 다들 들어오셔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. 면접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취업을 할 때 잘 고민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진짜 한 번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먼저 겪어봤으니까. 그러면 소장스쿨이었습니다. 안녕.